2월에 들어서면서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하면 그 퇴원을 할 때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있어야 한다 이랬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 퇴원이 늦춰질 것 같다. 건강이 좋지 않다. 그리고 다시 나온 이야기가 대선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는 게 2월 15일이고 그 직전인 2월 13일이나 14일에 퇴원을 할 것 같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가 내놓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유영아 씨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어땠다. 언제쯤 될 거다. 그러면 2월 13일, 14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의사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유영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언론사, 방송사 이런 데서 유영아 씨가 지난해 12월 그때부터 굉장히 바쁘게 계속 그 언론 방송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아 씨가 나와서 2월 2일경에 퇴원을 할 거다. 그때는 메시지를 내놓을 거다. 이번에는 2월 13일, 14일 바로 그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본선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퇴원을 할 거다. 이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나 또 퇴원을 한다 하는 사실보다도 이것을 자꾸만 대선하고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발언을 하는가? 정말 13일, 14일에 퇴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럴 것이다 해놓고 또 뒤로 미루고 해서 3월 9일을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있는 것은 본인의 건강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또 국민의 관심사는 좀 건강이 회복됐는가? 그래서 언제쯤이면 퇴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퇴원을 하게 되면 좀 회복된 모습으로 정말 직접 얼굴을 보면서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좀 회복이 됐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는 것은 그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선거 기간이 시작될 때 나올 거다. 그때 나와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겠느냐. 이제 여기에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신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여기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윤석열 후보가 되겠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죄, 거기에 대해서 용서한다 라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기대를 좀 하게 만들고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될까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유영아 씨의 행적, 이게 좀 눈길을 끄는 것이죠. 12월 31일에 보면은 뉴스A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초에 퇴원을 하면서 육성 메시지를 낼 거다. 이게 다 유영아 씨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글씨 한자 써서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유영아 씨 말이죠. 그런가 하면 MBN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2일까지 추가 입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언급이 없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데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를 쭉 살펴보자면 정말 자기가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단독 유영아 박근혜 전 대통령 육성 메시지 낼 것이다. 뉴스A 라이브 유영아 사면 결정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를 표시했다. 또 채널A 뉴스 사면 결정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많은 심려 끼쳐드려서 송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마지막 그때 그 사면 결정이 나고 유영아 씨가 그 수첩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나와서 읽은 게 결국은 유영아 씨 필체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글씨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 밝혀졌죠. 그런데 아마 상당수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문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 대필이라고 미리 밝히지도 않았고 더구나 대필이면 몇 년 동안 얼굴 한번 목소리 한번 듣지 못하던 처지에 갑자기 대필 이렇게 되면 국민으로서는 그걸 가치 있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MBN 뉴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만날 것인가 하니까 후보에 대한 평가를 명시적으로 거론은 안 했지만 행간은 짐작하고 있다. 이게 유영아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도 안 했는데 그 행간을 글로 쓴 적도 없는데 그 속마음을 자기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유영아 씨의 생각과 유영아 씨의 말과 이것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직접 보고 들어야만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있겠죠. 아무리 유영아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바라지를 하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르니까 우리 국민은 유영아 씨를 전직 대통령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으니까. 또 YTN 이런데 또 직접 나가서도 방송을 했죠. 중편에도 나가고 계속하는 이야기가 내용이 이게 왜 중복이 되냐면 나가기는 많이 나가는데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아직 안 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짐작은 한다. 아마 메시지를 낼 거다. 이렇게 계속 미끼를 흔들듯이 이런 인터뷰를 계속해 온 겁니다. 유튜브에도 몇 군데 나갔죠. 그래서 박근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유영아 변호사가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또 몇몇 그 유튜브에도 나가고 이랬습니다. 연합뉴스 박근혜 퇴원일에는 육성 메시지를 준비할 것이다. 거처는 몇 군데 말한 지역 안에 있다. 이것도 무슨 퍼즐도 아니고 전혀
종잡을 수 없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YTN 돌발 영상 알고리즘 유의점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여기 유영아 변호사가 뭐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면을 해줘서 뭐 이런 이야기를 나가서 했습니다. 그 사면 발표가 났던 날은 삼성병원 앞에서 유영아 변호사가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 표명. 그런데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도 못 봤고 본인이 쓴 글씨도 못 봤고 유영아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써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정리했다고 하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본인이 쓰지 않은 것을 남이 도와주는 사람인 유영아 씨가 자기가 써갖고 나와서 읽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두 사람 사이가 가장 긴밀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따지면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유영아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를 모아서 책을 냈다 하는데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하고 뭐 이렇게 뭐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냈다고 하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구치소에서 받은 편지만 8만 통이다. 뭐 이것도 또 동아일보에 난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지금은 그 책이 유영아 역금 가로세로 편엠 뭐 이렇게 되는 그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러고 있죠. 지난해 9월 21일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이런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영상이 뮤지컬 박정희 공연을 하는 극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 시작 전에 유영아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목요일 9월 23일에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접견하는데 오늘 여기 직접 와서 보고 박근혜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용석 씨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의 이 뮤지컬 박정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열심히 해왔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사면된 이후의 방송에서 강용석 씨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의 멤버십 회원이다. 다이아몬드 등급 회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다이아몬드 등급은 매달 6만 원을 내는 멤버십 회원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몸이 아파서 입원해 있는 사람이 2021년 9월 21일에 뮤지컬 박정희라는 거에 그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걸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유영아 씨가 뭐 개인 비서처럼 지금 활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 극장에 와서 봤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이 된 이후에 즉시 이렇게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에 다이아몬드 멤버십 회원 가입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하면서 들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몸이 아파서 손으로 글도 못 쓰고 또 보니까 뉴스도 좀 자유롭게 하루 종일 뭘 본다든지 하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 멤버십 회원 가입을 했다. 이제 이런 아주 좀 이상한 정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같이 책을 펴냈다 하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아주 밀접한 사람이 유영아 씨와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 대표적으로 강용석 씨, 이렇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강용석 씨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홍준표 후보를 개인 비리라고 할까 이런 걸 개인적인 어떤 혐의가 있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와서 여기 안에 있다 하고 무슨 금두껍인지 뭔지 이렇게 홍준표 의원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한참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가로세로 연구소하고 강용석 씨 또 그 같은 진행자들 그들이 명백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선언한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죠. 지금도 무슨 일만 있으면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나서서 좀 위험해 보이는 그 정도로 어떤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싸워주고 있다.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크게 피해를 사실은 적이라면 적인 이런 입장에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발언을 할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 첨탑 위에 가둬놓고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지 않고 밑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는 유영아 씨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유영아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알맹이는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이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씨 그러니 그 윤석열 후보를 강력하게 미는 그쪽과 밀착되어 있다. 그러니 좀 이것도 부자연스럽기는 합니다. 아무튼 본인의 선택이 그러하다면은 우리는 할 말은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도 자기가 읽고 말이나 글도 대신 써가지고 발표하는 사람이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맹렬하게 지지하는 쪽에 가서 밀착돼 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자체보다도 이 사람이 입을 열면 무슨 말을 할까? 이것 때문에 저마다 기대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정치권에서는 2022년 1월 23일 조선비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이 늦어질 것 같다. 건강 회복 속도가 느리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2월 2일에 퇴원할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늦춰질 것 같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유영아 씨는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언론 방송사가 통로가 유영아 씨밖에 없습니다. 항상 유영아 씨가 뭐라더라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이죠. 1월 16일자 조선비즈에서는 그래서 이 유영아 씨하고 인터뷰했다는 기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1월 12일에 조선비즈 사무실에 와가지고 유영아 변호사 지금 60세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서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다. 그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은 현재 많이 쾌차했다.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1월 12일에. 그냥 유영아 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보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진료하고 하는 그 병원 관계자에게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도 안 만난다고 유영아 씨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유영아 씨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바로 이때 그 노영민 씨가 2019년 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반대를 하는 등 참 모질게 대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유영아 씨가 이 말에도 그 뉘앙스가 있죠.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러면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없다. 나중에 다 드러나지 않겠느냐. 근데 노영민 씨가 황교안, 나경원, 그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적대관계로 만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것은 우유부단하게 애매하게 말을 하는 유영아 씨가 굳이 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 말 한마디로 그거 맞다 하고 확인해 준 게 되죠. 노영민 씨하고 같은 편에서 그 말이 옳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가로세로 연구소 쪽하고 밀착이 돼 있다. 이게 참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지금까지 응원했던 사람들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없으셨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에도 또 뜸을 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 이야기를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다. 의사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이 없는데 심지어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영아 씨는 진작 2017년 10월인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내가 재판에 임하지 않겠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한 그때 변호인이 전원 사임한 이후로 유영아 씨는 변호인이 아니었습니다. 변호는 국선변호인단이 맡았고 유영아 씨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비서라든지 개인적으로 옥바라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선 국면이니까
대선 후보들의 보도를 보면서 당연히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속마음을 떠서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인터뷰를 하면서 왜 하는가? 본인의 말을 그대로 옮겨도 말이 와전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 마음속을, 머릿속을 읽고 있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가끔은 말씀의 행간을 통해서 짐작은 하고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 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마음 놓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겠죠. 아무튼 유영아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 태어날 전망이냐 이러니까 내내 별거 없습니다. 2월 2일까지 진료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면 태어날 때 메시지를 내느냐 이러니까 태어날 때 인사 말씀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또 덧붙입니다. 정치적 메시지가 담길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자, 이렇게 봅시다. 이 인터뷰를 할 때는 2월 2일이 되기 전이었고, 그러니까 2월 2일이 돼 봐야 알겠죠. 이 인터뷰를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인사말이 뭐가 될지는 유영아 씨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 정치적 메시지가 담길 건지는 지금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냥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데 이렇게 칸칸이 나눠서 이야기를 이렇게 끈을 달아놓고 있다. 그래,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정치적 메시지가 그때 들어있을지 확신은 못한다는 뜻이냐? 그러니까 태어날 때 어떤 말을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냥 인사말이 될지 어떨지 아직은 확답할 수 없다. 그래 또 질문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생각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러니까 유영아 씨 말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령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정치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나는 그렇게 평가한다 이러면은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한테 대고 유영아 씨가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 판단력이 뛰어난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이 배밖에 나온 것인가? 유영아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기가 채점하고 자기가 가르치고 평가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로서는 대단히 찜찜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름 생각은 할 것이다.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본다. 아직 퇴원도 결정이 안 됐고 퇴원이 결정이 돼야 퇴원 메시지를 낼 것이고 그런데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영아 씨의 이러한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 모습 또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마땅치 않다. 이게 그 점수입니다.
우리 그 지나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뉴시스 2020년 3월 4일자 보도입니다. 3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거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자필 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도 보도가 됐고, 그 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 3월 4일입니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설령 자신이 지금 그런 처지에, 불우한 처지에, 억울한 처지에 이렇게 놓여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다 단합해서,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다음 뉴스를 보면 당시 유영하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편지를 보낸 게 유영하를 공천해라 하는 뜻으로 보냈다. 이제 이런 주장이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만일 유영하 씨 주장대로 유영하를 공천하라는 편지를 썼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실망하겠죠. 마음도 돌아설 겁니다. 당신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러겠죠. 그런데 뉴스를 찾아보면 국민들은 좀 속이 상합니다. 이제 그 편지를 보여준 게 3월 4일이라고 했죠. 3월 5일 중앙일보입니다. 박근혜 친서를 공개한 바로 다음 날 유영하는 통합당 비례정당에 입당해서 공천을 신청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3월 5일 미래한국당, 여기 그때 대표가 한성교 씨였는데 여기에 입당을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해온 사람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그래서 유영하 씨가 하는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는 것으로 쭉 해석이 되어 왔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실제로 그래 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특히 3월 4일에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유영하 변호사가 대독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것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도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거취하고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른 것이다. 자기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입당을 하고 자기에게 공천을 해달라고 공천 신청을 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른 것이라고 스스로
언론 인터뷰에서 말을 했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그 공천받으려고 신청을 한 그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은 있으셨다. 거대 야당의 힘을 합쳐야 한다는 메시지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그게 유영하 변호사 보고 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공천을 받아서 비례 의원이 되라 하는 게 거기에 있었다고 이렇게 본인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그 정론관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친필 메시지, 그때는 친필을 보여줬습니다. 그거를 낭독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미래통합당에 복당을 하든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하든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 드리고 결정하겠다. 그럼 이 사람이 입당을 해서 공천 신청을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연 이틀 동안 계속 강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당적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 출범식 전날인 17일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합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지분, 이게 이제 친박을 향해서 한 이야기 같습니다. 자기 지분을 노리거나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파리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자유공화당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메시지 전달자 이상의 정치적 행동을 중단해라. 지난 17일에 통합당을 탈당하더니 오늘 미래한국당에 왜 갔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친박파리는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런 이제 입장문이 나왔다. 이게 다 언론 보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에 미래한국당에서 유영하 비례 공천에서 떨어질 것 같다. 배제할 것 같다는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때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공병호 씨였는데 공병호 씨가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죠. 유영하 지원자에게는 부적격 조건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공병호 위원장이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까지 이 심사를 할 텐데 지금 비례대표 후보가 접수된 게 총 539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나온 뉴스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그 전날 저녁에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하고 만났다고 알려졌고 그래서 비례대표 신청이 다 마감된 뒤에 만났기 때문에 이때 혹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주목이 된다고 언론에서 하는데 공병호 위원장은 나는 아무 말도 못 들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3월 18일입니다. 이거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강용석 씨, 그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 지금 강용석 씨가 있다고 했죠. 그 강용석 씨가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제목으로 뽑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씨가 공천에 배제된 데 대해서 2번 칼질당했다. 이렇게 섬뜩한 표현을 썼다고 강용석, 그때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일에 한 이야기입니다. 강용석 씨의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2번 칼질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천 발표 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유영아 변호사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 유영아 변호사가 탈락한 데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유영아 변호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또 강용석 씨가 또 이야기를 한 거죠. 언론사에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같은 그 3월 18일자 중앙일보, 이제 연합뉴스도 나왔는데 중앙일보도 또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옥중 서신까지 보냈는데 공천에 탈락했다. 유영하가 전한 박근혜 발언은 두 번 칼질당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뉴스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편지까지 내보냈는데 자기의 측근인 유영아 씨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자 2번 칼질당했다며 보수정당을 비판했다. 2번 칼질이라는 것은 유영아 변호사의 공천 배제 그리고 자신의 옥중 메시지도 무의미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은 대국민 담화문 비슷한 게 아니고 유영아에 대한 무슨 취업 청탁이나 유영아에 대한 추천서냐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품이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뭔가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다 유영아 씨가 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영아 씨 입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번 칼질당했다고 했다. 그래서 이게 신문지상의 그 도포가 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게 사실이면 그렇게 안타까울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의 인품은 뭐가 되냐. 우리 국민은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엇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이제 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영아 변호사의 말을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지난 16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내가 알게 됐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공천에 탈락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라를 위해서 최대한 절제해서 통합 메시지를 냈는데 효과가 없어진 게 아닌가 싶다. 도와주려는 카드도 능욕을 해서 2번 칼질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 유영아 변호사의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나라를 구하는데 도와주려는 카드가 유영하였다고 했다는 것이죠. 유영아 씨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에게
미래한국당에 입당해라. 그리고 공천을 신청해라. 이렇게 권했다. 뭐 그렇게 말을 했고,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유영하 씨의 그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왜 이 사람이 안 됐는가? 국론 분열 사안에 해당돼서 안 됐다.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병호 씨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유영하 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이제 이렇게 됐는데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명단을 지금 조정하려고 논의 중이므로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오는 1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로서는 참 멍해지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유영하 개인의 후견인이 아니고 유영하의 뒤를 봐주는 사람은 아니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 뉴스를 새삼 찾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라는 게 고작 그런 것이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러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하면서 퇴원 메시지를 낸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진짜로 유영하 씨가 말하듯이 진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의 공천을 가서 입당해서 비례 국회의원이 되라 하면서 써서 내보낸 게 그 옥중 서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목소리든 본인의 그 자필이든 내놓는 메시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경청하든지 정독할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만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이 아직은 유영하 씨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강용석 씨의 입을 통해서 이게 널리 퍼졌을 뿐이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기회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제 자필로 쓴 글이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이제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하가 누구인가? 사실 우리는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특별 검사가 그 탄핵되기 전에 과정에서 특별 검사 박영수 씨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유영하 변호사로 우리가 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17년 10월 이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마치 제사장 유영하를 보듯이 유영하 씨의 말만 들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말하자면 유영하의 카더라 통신만 국민에게 흘러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아침 문안을 드리니 하면서 계속 편지도 보내고 응원도 하고 하면서 지지해온 세월 동안 우리 대중은 유영하의 입만 보고 있었다. 지금 자필 편지가 저 모양이라고 한다면은 참 고민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가장 그 건강이 안 좋아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정말 이거 큰일 났다. 그냥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사람 잡았다 소리 듣겠다 하는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이 아닌가. 이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아직도 병원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언제 나올 거다. 나오면 이야기를 할 거다.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낼지 안 보낼지 나는 알고는 있지만 짐작은 하지만 지금 이야기는 안 하겠다. 이러면서 여기저기 나가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편지 가지고 엮은 책을 팔고 있고 그리고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국민의힘에서 과거 자유한국당 그때 성격은 분명히 보수당이었죠. 그 보수당 출신 정치인들은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심지어 그 노영민의 말이 맞다. 그때도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활에 필요한 거를 주지 않아서 책상인지 침대인지 하여튼 그걸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비난을 할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그 스케일이 작은 사람이 아니다. 박정희 딸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유영아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황교안, 나경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을 배척을 합니다. 그거야 윤석열 후보로서 바라는 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직전에는 나올 거다. 나오면 뭔가 이야기를 할 거다.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또 다른 박근혜 팔이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꾸 값을 올리면서 지금 경매 붙여놓고 있는 거냐. 국민들로서는 이들의 말을 이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도대체 얼마나 건강이 안 좋은 거냐. 직접 보고 왔다면서 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끼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설령 그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중환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 대선 전국에 아무리 이렇게 모든 게 무슨 장사치처럼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좀 할 것과 안 할 것은 구분을 하자. 이런 생각이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하면 본인이 적어도 일정한 그 공간에 대중 앞에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실망한 국민들은 이제 마음이 다시 돌아서기 어려울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